노욕, 노추, 노욕을 부리면 노추가 되는 거죠. 그 적폐라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뭘로 꼽느냐? 바로 낙하산 인사 이런 거 안 하겠다. 문제는 그 남아되어 있는, 소위 예정되어 있는 인사에 지금 줄줄이 낙하산들이 지금 낙하산 옷 메고 그렇죠. 지금 헬기 타려고 준비하고 있는 뉴스를 쪼다. 오늘은 파란 가을 하늘에 과연 낙하산이 펼쳐질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갑자기 낙하산이냐? 다른 낙하산이 아니고요. 정권이 바뀌고 났더니 이른바 공기업, 그 다음에 어떤 그 정부 유관 기관, 또 민간 단체 내지는 민간 협회지만 그동안 정부가 계속 그 인사에 있어서 입김을 행사했던 그런 기관들에 이 정권의 낙하산들이 내려앉을 그런 태세가 많이 갖춰져 있다. 또 심지어 그런 인사가 이미 일부 이루어졌다. 뭐 이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논란이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오늘은 다뤄보려고 합니다. 박부장, 저희가 이게 지금 아주 그 계기가 하나 있었죠. 최근에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그렇습니다. 네, 간단히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예, 김인호 무역협회장이 임기 이제 4개월 남았는데, 근데 이제 물러난다. 근데 정부에서 메시지를 보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이 중요한 거죠. 정부의 메시지가 왔다. 물론 안 하라는 얘기가 들어왔다는 거죠, 자기한테. 그런데 뭐 워딩은 정확한 워딩이래요. 최근 정부가 본인의 사임을 희망하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왔다. 정부가 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다음 멘트가 또 더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무역협회장 인사는 정부 최고 책임자 모르게 진행된 적이 없다. 그렇죠. 기자가 이제 그게 어디냐 물어보니까 막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부 최고 책임자가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뭐. 그렇죠. 청와대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결국 대통령이 나한테 물러나라고 사인을 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보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적시하지는 않고 정부에서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 이제 무역협회장이라는 게 결국 기업들, 수출하는 기업들의 자발적 공동체라고 봐요. 형태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무역협회장이라고 하는 거는 정부 정책이랑 또 조율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역대 정권이 계속 청와대가 개입을 해왔다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김인호 회장 자신도 그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미 나이가 아마 70대 가까이 됐든가 70이 넘었든가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이제 약간 고령에다가 또 이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YS 정부 때인가요? 그때인가 경제 그 수석인가 뭐 하고 그래서 한참 지나간 인물, 그러니까 한참 흘러간 인물이다. 근데 이거 소위 시체말로 꺼진 불이었는데 갑자기 되살아나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상당히 논란이 좀 됐었어요. 그렇습니다. 이분 자신이 이분은 제가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행정고시 사회예요, 사회. 1967년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을 시작을 했고요. 1997년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끝났는가 싶었어요. 그죠? YS 정부죠, 맞죠? 근데 이제 이게 또 이분이 참 인생 굴곡이 있네요. 외환 위기를 초래한 책임이 있다. 맞아요. 이렇게 해서 구속 기소가 됐고 그러다 이제 항소하고 해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은 받았고요. 그런데 이분이 다시 살아난 계기는 뭘까? 사람들은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꼽습니다. 그래서 그 기획원 선후배, 그리고 이제 그 김 회장이 경제수석으로 있을 때 YS 정부에서 최 전 부총리가 보좌관으로 일을 했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김인호 씨가 갑자기 혜성같이 등장을 할 때 다 이게 배경이 뭔가 봤더니 최경환 씨가 박근혜 정부의 실세로서 소위 이제 경제부처 경제 관련 유관단체 인사권을 가지니까 자기 과거 모셨던 보스한테 하나 이렇게 한 사람 바쳤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죠. 근데 어쨌든 그것과는 별개로 어쨌든 그렇다면 본인도 그렇게 됐으면서 뭐 그렇게 물러나면 그냥 가면 되는 것이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가 많은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치권에서는. 또 저도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이게 가령 다른 정부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취임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지금도 그렇죠. 적폐청산이라는 걸 내세우고 있고 그 적폐라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뭘로 꼽느냐? 바로 낙하산 인사 이런 거 안 하겠다. 왜냐면 지난 두 보수 정부, 가령 MB 정부,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 뭐 공기업 뭐 이런 데다가 소위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 대선 때 공 세웠다고 막 내려보내고 전직 의원들, 여당의 의원들, 무슨 사무처 당뇨들 뭐 이런 사람들 막 감사 이런 거 경험도 전 없는 사람들 감사로 내려보내고 그렇게 한 거를 자기들이 야당 시절 10년 동안에 엄청 국회에서 조지고 막 그랬거든요. 국정감사 때마다 막 난리를 치고. 근데 이 정부에서 정권을 딱 잡더니
갑자기 그거를 갖다가 이제는 내가 정권을 잡았으니까 우리도 좀 해먹어야 되겠다. 이런 심리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문제는 김일호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역협회 회장이니까 네. 그렇다고 쳐도 지금 이제 국정감사가 한 30일인가 언제 끝나죠? 네. 국정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줄줄이 뭐 공기업, 유관단체, 막 협회 이런 인사가 예정이 돼 있는데, 그게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요거 한번 끝나고 나면은 네. 남았던 거 이제 쫙 인사하는 그러면 국정감사 때 막 엄청 시달리니까 정부가 그때 이제 잠깐 이렇게 보를 해놨다가 숨겨놨다가 끝나고 나면 네. 이제 국정감사는 내년 뒤에 1년 뒤에 있으니까 그 뭐 정기국회에서는 이제 또 다음에 이제 예산국회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사나 이런 거 가지고서 자기들이 시달릴 그런 가능성이 좀 기회가 줄어드니까 네. 이제 막 하는 거죠. 근데 네. 문제는 그 남겨져 있는 소위 예정되어 있는 인사에 지금 줄줄이 낙하산들이 지금 낙하산 옷 메고 그렇죠. 지금 헬기 타려고 준비하고 있는 낙하산 네. 부대들이 네. 줄줄이 대기 중이다. 이런 네. 얘기들이 돈되는 거예요. 예. 박 부장도 취재를 해보셨습니까? 어떤 데인지? 예. 제가 취재 안 했고요. 네. 매일경제에서 취재를 그게 취재한 거죠. 뭐. 굉장히 예. 열심히 아주 예. 꼼꼼하게 정리를 잘 예. 해놨어요. 한번 풀어보세요. 예. 자, 일단 이제 지금까지 가장 이제 낙하산으로 문제가 됐던 네. 건 공기업 중에서는 네. 그 비리 많다고 문제가 됐던 우주산업이잖아요. 카이. 항공우주. 예, 항공우주. 한국항공우주산업. 네. 여기에 김조원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장 참 착한 계시네요. 그분이 감사원 출신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분이 노무현 정부에서 문재인 그 민정수석실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을 했다는 맞아요. 거예요. 감사원 출신으로 그쪽을 파견나가서. 네. 감사원 출신인데 그렇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랑 인연이 깊다. 그렇죠. 이래서 예. 항공우주산업, 이분이 뭐 비행기 마일리지가 얼마나 많으신지는 몰라도 항공우주산업 사장에는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런 이분이 얘기가. 거기에도 저기 됐었어요. 금융감독원장 후보로도. 근데 이제 거기서 낙하산이다, 뭐 전문성 없다,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럼 슬쩍 빠졌거든요. 예. 근데 오늘 날 보니까 능력이 탁월한 항공우주산업 쪽 그 헬기를 타고서 거기에 낙하산을 타고 딱 안착을 하셨더라고요. 비행기 마일리지가 대단한 능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뭐 아무튼 또 하여튼 뭐 이강래 전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사장. 이강래 전 의원은 이제 저도 정치부에 나갈 때 취재를 많이 네. 했던 분인데 그분의 이력을 말씀드리자면 네. DJ 정부 초기 정무수석을 들어갔고 그 다음에 DJ 정부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 국회의원을 계속했고 네. 그래서 특히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그쵸. 여당이 아마 원내대표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네.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상당히 인연이 깊고 네. 역시 지금 여당 인사라고 네. 봐야죠. 예. 또 김성주 전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성주. 김성주. 네. 그 양반이 이제 저기 아마 전주분 아닌가 네, 싶은데. 네, 맞아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뭐 하여튼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또 그래 공기업이니까 사실 뭐 우리가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왜 뭐, 선거에 죽자고 이기는 거는 결국은 이렇게 맞아요. 힘 맞춰서 그런 하는 면도 사람들 있어요. 자리를 주려고 하는 거 맞아요. 아니냐. 정권은 그래서 잡는 거죠. 뭐. 또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한 보상도 있어야 된다. 맞아요. 그러면은 그 자리를 자유한국당을 주리.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제 가장 논란이 뜨거운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무역협회 있잖아요. 무역협회에 지금 기존의 회장이 임기가 4개월 남았는데 이분이 중간에 갑자기 드롭을 하게 됐고 전윤철 전 감사원장이 거론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에 특히 논란이 되는 건 지난 대선 때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그렇죠. 분이고 또 한 분은 또 홍재영 전 부총리 아시죠? 경제부총리. 경제부총리. 와이스 정부 당시 했던 네. 분. 이분이 지금 은행연합회장에 갑자기 치고 들어왔다. 근데 이제 업계에서는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기존에는 김창록 전 산은총재, 그렇죠. 그다음에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 그렇죠. 민병덕 전 그렇죠. 국민은행장 맞습니다. 이런 그 은행권의 인사들이 네. 은행 출신 인사들이 유력하게 얘기가 됐었는데 네. 갑자기 홍재영 전 부총리가 치고 들어왔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자 전윤철 감사원장하고 홍재영 전 부총리가 연세가 몇 살이신지 아세요? 전윤철 감사원장이 78세예요. 저 만으로. 홍재영 그 전 부총리가 79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전문성이나 무슨 뭐 과연 얼마나 이분들이 뭐 과거 이력을 차치하고라도 저는 자연 연령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아마 등산도 열심히 하시고 골프도 열심히 하시고 체력 관리 잘하셨을 거예요. 굉장히 건강하실 거예요. 정신도 또렷하실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단체장들의 육체적 연령은 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외국에서 뭐 4차 혁명 일어나 난리인데 은행연합해 보십시오.
홍지영 부총리가 얼마나 인터넷에 관심이 많으신지는 몰라도 지금 카카오뱅크 같은 거요. 그러니까 금융권에서 카카오뱅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한폭탄이다. 그래서 IT를 아는 사람들은 정부가 왜 카카오뱅크를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내줬는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기존의 은행들을 잡아먹을지 모른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고 또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하는데 79세의 과거 그 관치금융 때부터 이런 걸 해오시는 분들이 과연 지금 IT 기반한 금융산업을 얼마나 뭐 밑에서 올라온 얘기를 얼마나 잘 들으실 수 있을지, 대응해 갈 수 있을지. 물론 이분이 행정을 하는 분은 아니지만 저는 그래서 그 산업이 급변기고 뭐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조금 더 이분들보다는 물리적으로 젊은 분들이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해요. 공감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나이 부분도 좀 솔직히 걸리죠. 왜냐하면 네. 지금 어쨌든 지난주인가요? 제가 모든 도하 언론들이 보도했던 게 네. 소위 유럽에서 예. 지금 31세 총리 오스트리아가 나왔다. 32세인가요? 그 다음에 뉴질랜드에서도 지금 37살인가 8살 먹은 그 여성 총리가 지금 등장을 했다. 그 다음에 이미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 같은 경우는 이미 집권하고 나서 1, 2년 지났죠. 네. 하여튼 이렇게 지금 세계가 확 돌아가고 세대교체, 신진교 대사가 막 활발한 상황 하에서 지난 박근혜 정권 때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저희가 참 실명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그분들을 포함해서 소위 70대 공화국이라는 말이 돌 정도로 맞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갑자기 막 연령이 급 상승을 해버렸어요. 네. 주요 정부 보직에. 네. 그래서 이 사회의 활력이나 아니면 신진대사, 그 다음에 세대교체, 세계적인 그런 흐름에 과연 맞느냐, 우리는 네. 역행하는 거냐, 이런 데에 대해서 솔직히 좀 논란이 있었고, 특히 젊은 세대들의 약간 냉소적인, 그래, 탈감도 있어요. 잘 해보십시오. 너네는 평생에만 아니, 그런 뭐 게 이런, 있었는데,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네. 뭔가 그런 걸 위해서 꼭 나이를 따지기보다는 어떤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좀 더 이 나라를 좀 젊게 만들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그런 어떤 흐름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꼭 나이를 70대니까 안 된다, 80대니까 안 된다, 이러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흐름에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그 기대에 너무 못 미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두 분만뿐만이 아니라 그 네. 사례를 찾아보니까 더 있어요. 지금 BNK라고 이제 부산은행이죠. 네. 경남은행 지주자. 그래서 BNK 금융지주회사라는 데가 있는데, 이게 지난달입니다. 9월 달에 이 회장 선임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때도 사실 논란이 있었던 게 뭐냐면, 71살 먹은 분, 71살, 71세인 김지환 전 하나금융 부회장이 그때 이제 갑자기 치고 들어와가지고서 이분이 거기 또 회장이 되셨거든요. 네. 그때도 이제 금융계에서는 네. 저분이 들어온 거는 결국은 부산상구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동기고, 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잘 알고, 또 문재인 캠프에서 대선 자문위원 정책위원인가 이것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늦게 들어왔지만 저분이네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은 부산금융권하고는 전혀 인연도 없는 분이라고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연세도 또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젊은 나이도 아니시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좀 여러 가지 반대가 있었고, 노조에서도 반대를 했었고, 근데 그 네. 노조가 또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 공개 지지를 했던 노조래요. 근데 그 노조도 반대를 했었는데 어쨌든 이분이 됐단 말이에요. 민간 기업인데. 네. 그래서 이제 배경이 뭐냐 하다가 어쨌든 나중에 지금은 노조하고도 잘 화해를 했다고 이제 후속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렇긴 하던데, 어쨌든 이런 인사,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역협회장, 은행협회장,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손보협회장이 오늘 또 결론이 난다고 그러던데, 네. 손해보험협회장에는 김용덕 예. 전 금감위원장이라고 그래요. 예. 이분은 이제 나이가 66세라고 그러시던데, 네. 이분도 역시 그 민주당, 그러니까 문재인 캠프에서 또 정책 10년의 자문 힘. 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다 들어오는 사람들이 뒤를 캐보면 저분이 왜 나왔을까? 저분의 이름이 왜 나올까? 이렇게 뒤를 캐보다 보면 캠프에 있었구나. 네. 오죽하면 캠코더라는 인사가 요새 유행이라면서요. 그게 캠코더 인사가 뭐냐면은 문재인 캠프, 그 다음에 코드가 맞아요. 그 다음에 더는 더불어민주당과 연연을 맺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 인사의 공정성이라는 정파성에 대해서, 인사라는 것이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전문성 내지는 능력 위주로 가야 되는 것이 그 삼박자가 어우러져야 국민들한테 공감을 받을 텐데, 이런 식으로 치우쳐지고 계속 그 시비가 붙는 인사가 나오면 저는 대통령한테도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네. 물론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겠죠. 야, 문재인 정부만 그러냐? 박근혜도 그랬고 이명박은 더 했고 그랬다라고 얘기들을 할 텐데, 문제는 그 정부에서는
이런 인사를 그냥 맥을 이어서 해왔을 뿐이지 이런 인사를 적폐라고 규정하고 뭐 이거 하겠다 이런 선언을 안 했다는 거죠. 문제는 이제 이 정권이 그런 거를 안 하겠다고 선언하고 그런 걸 문제 있다고 선언을 해놓고 나서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언행불일치가 되죠. 그렇죠. 거기다 그러니까 한 손으로는 적폐 청산을 한다고 하면서 한 손으로는 적폐를 또 쌓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왼손이 하는 적폐를 오른손이 모르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근데 거기서 이제 더 기가 막힌 건 저는 네. 그 부분도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전대 정부들에서는 주로 이제 윗선, 그러니까 네. 말하는 뭐 사장이면 사장, 뭐 네. 회장이면 회장, 감사면 감사, 이런 어떤 그 지도부 라인에 있는 네. 그런 경영진 라인에 있는 쪽을 주로 했었는데 네. 얼마 전에 그런 보도도 나왔어요. 민주당 차원에서 여당이 네. 그 사무처 직원들한테 문자를 돌려가지고 아 정부기관 가고 싶은 맞아요. 사람들 네. 손들어 봐라, 우리가 해주겠다. 네. 자, 거기에 정부, 처음에는 이제 뭐 그 공기업 뭐 이렇게 했다고 네. 석간신문이 보도가 했더니 네. 그거 아니라고 이제 부인을 했는데 나중에 네. 보니까 그건 아니었는데 정부 기관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부 기관이라는 거는 누가 봐도 거기에는 공기업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네.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유관단체도 들어갈 수 있다. 네. 아니, 그러면 윗선은까지는 또 모르겠는데 예. 아래 그러면 뭐 그런 과장, 뭐 국장 예를 네. 들면 뭐 이런 쪽에까지 네. 여당의 정치 당뇨들을 갖다가 뭐 그렇죠. 말은 파견이라고 하지만 네. 그 파견이 파견이 될지 아니면 네. 갔다가 눌러 앉을지 누가 아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정권 잡았다고 완전히 점령군처럼 민, 관 뭐 가리지 않고 다 곳곳에 다 가서 네. 그러면 점령을 하겠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뭐 하기야 이것도 취업 대책인가? 어? 아 일자리 대책일지도 창출 모르겠다. 맞아요. 아 맞아 일자리 일자리 창출 대책일지도 맞는데 모르겠구나. 아, 저 그렇게 하니까 또 이해가 되네요. 아니요, 저는 이 일자리 어. 창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지금 이런 데서 이런 뭔가 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기득권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기회 박탈이라는 게 네, 뭐예요? 남의 지금 우리가 늘 아니 문재인 정부가 늘 얘기하는 게 20, 30대들한테 일자리 만들어주겠다, 맞아요. 일자리 만들어주는 정부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보살펴야 되는 대상들의 자리를 자기네 식구들이 빼앗는 거잖아요. 기회의 균등이 어긋나는 거지. 기회를 박탈시켜 버리는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령화되고 있다는 점, 이 점이 대단한 문제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고령이신 분들이 아이고 됐네요. 저는 됐고 그냥 뒤에서 도움이나 줄 테니까 조금 젊은 세대들이 좀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게 노블리스 오블리지 아니에요? 저도 지금 네. 그 부분을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예. 이제 저희가 노추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노추가 노욕. 뭐냐? 노욕, 노추. 노욕을 부리면 노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건강이 뒷받침이 되고 전문성을 활용을 하고 그러면 네. 얼마든지 나이 드신 분도 일을 하셔야죠. 네. 그게 또 사회에 기여를 하는 왜냐면 그분들이 어쨌든 능력과 경륜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가령 어디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해외에 나가가지고서 봉사를 하고 교육 이런 거 하면 사업하고, 얼마나 네. 더 정말 그거야말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예요. 근데 자, 이런 분들 이름은 거론 안 하겠어요. 자 이런 분들이 네. 어쨌든 전직 부총리, 감사원장, 장관 뭐 하여튼 이름을 거론을 해라 차라리. 좋아요, 좋은데 근데 이분들이 제가 네. 정치부 기자 생활할 때 네. 청년 기자 때부터 네. 장관하고 이런 분들이에요. 그게 네. 한 20년, 30년 전이에요. 네. 근데 그분들이 지금 다시 네. 또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장관보다 더 좋은 꽃보직이에요. 왜냐면 책임질 일이 없거든. 맞아요. 가서 그냥 누리기만 하면 돼요. 정말 넓은 몇십 평 되는 사무실, 그 다음 최고급 승용차, 몇 명 비서, 그 다음에 연봉 뭐 억대, 그 다음에 해외 출장 많이 가서 뭐 이런 분들이 또 비즈니스 타겠습니까? 1등승 타겠죠? 나가서 대접받아. 그리고서 뭐 무슨 행사 있으면 귀빈 대접받아서 어디 가서 해. 그 다음에 소관 어떤 뭐 기업들 이런 데서 갑질할 수 있어. 얼마나 좋은 자리예요. 근데 정책을 안 하는 사람들이니까 네. 국회에 나가서 무슨 의원들한테 닭다리 당하기를 하겠습니까? 무슨 지역구 의원이어서 무슨 뭐 지역 구민들한테 무슨 뭐 민원을 당해서 무슨 뭘 괴롭힘을 당해서 그런 것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왜 이분들은 평생을 이렇게 네. 고시 한번 했다는 아니면은 특정 어떤 정권에 줄을 잘 섰다는 그거 하나로 네. 어떻게 이렇게 평생을 갖다가 꽃보직을 할 수 있느냐. 네. 그런 데서 오는 우리 같은 사람들의 이 상대적 박탈감은 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정치라는 게 뭐예요? 정치라는 게 결국 국민들을 갖다가 결국은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주면서 편안하게 해주는 게 정치인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느냐. 나 저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열폭을 굉장히 많이 하시네요. 흥분했는데 오늘. 네. 네, 뭐 하여튼 뭐 얘기하실 부분 다 해보세요. 아니요, 저는 그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다른 정부에 비해서 나쁜 행위는 아니에요. 그 이전 정부들에 비해서.
김대중 뭐 김영삼 뭐 전두환 김영삼 다 그러니까 더 악질은 너무 아니라는 거죠. 더 악질은 아니에요. 맞아요. 하던 대로 하는 건데 선언 자체가 우리는 하던 대로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던 거잖아요. 자, 그냥 그러면은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야, 정권 잡아보니까 이거 하던 대로 안 하는 거 너무 힘들다. 나 그냥 하던 대로 할래. 사실 그렇게 라고 얘기하면 선언을 하든지. 이해해주는 국민도 많을 거예요. 야, 해보니까 지금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하던 대로 하면서 나라 발전시키겠습니다. 선언을 하든지 아니면은 초심으로 돌아가서 나는 하던 대로 안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안 하겠다. 다시 정책을 돌이키시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둘 다 먹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국민은 적폐도 싫어하고 노욕도 싫어합니다. 둘 다를 갖다가 어정쩡하게 어물쩍 넘어가자는 이거는 그건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에 계신 분들, 인사권을 행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비판적인 여론에 대해서도 좀 귀를 기울이시면서 낙하산 안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불가피함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긴 하되 합리적이고 또 하려면 국민들한테 그거에 합당한 설명을 해서 충분히 이해를 얻고 난 다음에 해도 저는 된다고. 근데 낙하산 원래 몰래 피는 거 아닌가? 어떻게 설명하고 아니 피워요? 낙하산 뭐 아니 저 뭐 쇼도 하는데 무슨 뭐 패러글라이딩 쇼도 하는데 뭐 그거는 상관없고요. 어쨌든지간에 하려면 그냥 국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납득을 시켜서 공개를 하면 됩니다. 특히 흔히 이런 인사들이 또 공개를 안 하거든요. 뒤에서 누가 알지도 못하게 그냥 누가 하는지도 모르게 인사가 되니까 그것 때문에 더 욕을 먹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하셔서 인사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든 잘하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에서 할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